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극의 구성이나 배우들의 연기가 탄탄하고 또 데스게임 장르지만 주제의식도 선명한 영화죠. 그래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빈부격차와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을 조금 다른 각도로 조명해 봤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을 법률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쌍문동 성기훈이라는 인물인데요. 성기훈은 다니던 직장에서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당하게 되었죠. 이후에 치킨집, 분식집 이렇게 개업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빚만 남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낙심한 성기훈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경마 도박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4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성기훈이 이 사채업자에게 쫓겨서 신체 포기각서를 요구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눈물 닦고 여기 지장 찍어.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여기 심장 하나라, 여기 안구 하나 대신 가져간다. 오케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조폭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신체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렇게 폭력을 당하면 각서의 서명을 거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기훈도 코피를 인주삼아 지장을 찍은 건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구나 장기 적출을 승인하는 신체 포기각서는 법률적으로는 전부 무효입니다. 성기훈이 지장을 찍은 신체 포기각서는 성기훈의 진실한 의사에 기해서 날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무효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강박에 의해서 날인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신체 포기각서는 우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죠. 그래서 다 무효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 조폭들을 폭행, 협박, 또 강요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폭들이 성기훈이 돈을 도박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성기훈은 이 빌린 돈조차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폭들은 성기훈에게 빌린 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기훈이 4억 원의 빚이 있다 하더라도 성기훈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지 않고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을 통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구제의 길이 열려 있었는데요. 성기훈은 알바나 임시직으로 취업을 한 후에 월급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으로 3년간 일부 빚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개인 파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기훈은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고요. 또 이혼한 배우자에게 딸 가영의 양육비까지 지급해줘야 되죠. 그래서 성기훈의 급여 소득이 이 노모와 자녀의 양육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파산을 신청해서 아예 빚을 전혀 갚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성기훈의 경우에는 빚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자, 문제는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조상우인데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 성기훈이 상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개인 파산 그런 거 신청하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이, 그냥 개인 파산 신청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그거 하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내 거 말고 어머니 것까지 다 들어갔어. 집이랑 엄마 가게까지 다. 자, 조상우의 경우는 어떨까요? 조상우는 60억이 넘는 빚을 짊어지고 있죠. 그러면 무담보 채무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이 안 되고요. 자, 또 간이회생은
50억까지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간회생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조상우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돈으로 주식 선물 투자를 했다는 거죠. 횡령은 불법행위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을 불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상우는 회생도 불가능하고 파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 주연급 인물 중에 강세벽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강세벽은 북한에서 탈북한 세터민입니다. 다행히 본인과 남동생은 무사히 대한민국을 건너왔는데 어머니는 중국 공안에 걸려서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었죠. 강세벽은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서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줬지만 이 탈북 브로커는 중간에서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능청맞게 다시 돈을 요구하는데요. 누가 봐도 돈만 가로챈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죠. 네 사정은 내 아주 잘 알기만서도 그저 그게 맘먹고 튄 브로커들을 찾을 방법이 없디. 당한 사람이 너뿐이 아니야. 몇 사람은 그거 떨작 갔다고 단동까지 직접 갔다가 오히려 공안한테 걸려서 북으로 다시 끌려갈 뻔했어.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최소한 4천 이상은 있어야. 4천. 이런 경우에 탈북 브로커가 돈을 받고 실제로는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강세벽은 이 탈북 브로커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기죄가 성립돼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바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비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강세벽처럼 강단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 한다면 이 사기꾼에게 또다시 돈을 구해다 줄 게 아니라 차라리 고소해서 돈을 회수하고 다른 브로커를 찾아 사건을 맡기는 것이 더 선명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게임 참가자 중에 특이한 캐릭터가 알리인데요. 이 알리는 극중에서는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였죠. 다만 알리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라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데요. 알리 회사 사장은 이 알리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약점으로 잡고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는 있고요. 심지어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3개월치의 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발각되어서 추방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알리는 고국에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이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 병기가 있었죠. 이 병기는 과거에 의료 과실로 환자를 죽게 한 경력이 있는데요. 의사의 수술 실패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 손해배상 채무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면책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료 과실로 병원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어서 병원에 적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별로 그 캐릭터들이 처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